사진 기자들이 이쪽으로 좀 감사합니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다시 가서 또 찍어. 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 모델 기자. 이쪽으로 좀 오세요. 됐어요? 예. 하여튼 내가 사진 기자들한테는 네. 명절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19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충남 교육청 소속 교사 4분이 사고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 교사 여러분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기를 우리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안 대표의 귀국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해외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안 대표가 우리 정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수 통화되는 관심이 없고 진영 정치를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이러한 철학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숱한 모면 속에서도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켜온 가치입니다. 제3의 길 실용 중도 정당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가 앞으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여건을 마련하고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부터 작년 연말까지 성과가 전무했던 대미 외교에 책임을 묻는 한편 이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강조했던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며 남북관계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꼬를 트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항상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을 가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잘 확인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워싱턴 조야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논란이 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뜻에 따라 일한다 하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주재대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미 양국 서로에게 민망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한반도 평화 무드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와 발을 맞추어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을 거듭해야 할 문제를 정권의 정치적 업적용으로 조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미국과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당대표 선언 이행 TF가 바른미래연구원과 함께 10대 개혁정책안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이후 바른미래연구원에서 이를 기초로 총선을 대비한 공약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총선 준비를 위해서 인재를 영입한다,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한다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전반적으로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실무적인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그동안 준비된 선거 공약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지난 9일 가졌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엄정하고 과학적인 선발 기준을 통해 미래 세대를 우리 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공천된 미래 세대 후보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선거 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기조국은 이를 포함하여 공천 후보자에 대한 선거 비용을 비롯해서 지원을 하는 기준, 자격 조건 등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탄희 판사를 10번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감령 의혹을 알린 인물입니다. 이 전 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알리자 우리 사법부 다수는 여전히 정의롭다며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집권 여당에 합류하며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모습에서 그가 했던 공익 제보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 판사는 1년간 제야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이 1년간의 노력으로 한계를 느낄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제도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집권 여당 입당과 출마가 적절한지 너무 편한 길만 택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고민했는데 이탄희 전 판사가 입당하게 되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 당시 역할을 했던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와 사법개혁을 주장한다면 그 순수성이 의심될 것이 뻔하고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그 이상은 법복 정치인을 생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현장에 손학규 당 대표의 명을 받고 또 당을 대표해서 최고자 수석 대변인과 이행자 부총장 그리고 실무 당국자들과 함께 다녀왔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첫째,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심으로 또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전적인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우리 당이 한 9개월에 걸친 갈등과 내용, 대립은 보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결과의 산물 그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초기에 바른정당계와의 갈등, 그리고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변혁으로 확대 재생산된 갈등,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보수 통합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저지하느냐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어제 보수 통합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고 옆에 계십니다마는 손학규 대표님의 처절한 투쟁에 깊은 또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이라도 지금도 혹시나 기후 2번을 달고 출마를 생각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내에 계시다면 이제 그 생각은 손학규 당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대동단결해서 실용적 중도 개혁주의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추천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는 장진영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최고자 같이. 네. 또 다른 말씀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